안녕하세요. 메지온의 주가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폭포수는 언제 봐도 살떨립니다. 적응이 잘 안되죠. 특히 메지온은 임상 3상 기업으로 헬릭스미스, HLB와 함께 언급되던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해당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주식도 테마별로 분위기를 타기 때문이죠. 무슨 일인지 뉴스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놀랍게도 메지온에 대한 뉴스 기사가 단 2건 있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뜻일까요? 보통 주가가 폭락하면 관련 뉴스 기사가 쏟아지는데 조용해서 놀랐습니다. 한때는 시장 관심주였던 HLB, 헬릭스미스, 메지온이 이제는 시장 소외주가 된 모습입니다. HLB도 영향을 받았는지 마이너스 4%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지온은 왜 급락했던 걸까? 메지온의 유대나필은 이달 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달 말이면 보름 남았죠. 예정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FDA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한데 진행되는 게 없다고 여긴 주주들이 보유 물량을 던졌던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소식이 있었던 걸까? 메지온은 소통을 잘하는 회사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역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당일 3월 14일의 공지사항인데 의사록을 안내해 줍니다. 메지온이 안내하는 의사록은 FDA와 토의했던 최종 점검회의의 내용입니다. 주말에 수령했고 월요일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메지온은 정보 공개에 따른 위험을 감내하고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직한 기업이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최종 FDA 허가를 받게 되면 신약 출시와 기업의 높은 윤리의식은 함께 빛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주말에 FDA로부터 의사록을 받았을 때 이걸 공개하면 주가가 폭락할 거란 사실을 경영진은 알았을 텐데 숨기지 않고 곧장 공개한 건 비록 주가는 폭락했어도 주주들을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록을 숨겼다가 주주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실망과 분노의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FDA 허가 절차를 전부 일일이 공개하면서 진행된 이슈에 따라 주가 급등락을 만드는 게 옳은가? 아니면 묵묵히 일하다가 최종적인 결과를 공개하는 게 옳은가? 저는 소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은 궁금하거든요. 회사가 일은 잘하고 있는지, FDA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경영진이 아니면 소액 주주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투명하고 솔직하게 알려주면 설령 일이 잘못되어도 속은 쓰리지만 주주들이 회사의 노력은 알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일이 바라는 대로 전부 되겠습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투자 손실이 난 건 뼈아프지만 그래도 회사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한 건 이해할 겁니다. 메지온은 최종 점검회의 의사록도 번역해서 공지했습니다. 영어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주주들을 배려한 것이죠. 2월 11일에 회의를 했으니까 한 달 만에 의사록을 받은 겁니다. 메지온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FDA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메지온은 FDA와 유대나필의 치료 효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임상시험 지표를 믿을 수 있는가? FDA가 묻고 메지온이 답했습니다. 메지온은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텐데 만약 FDA가 설득되면 신약 허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FDA와 메지온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VO2 max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VO2 max는 어떤 지표일까? VO2 max는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신체 능력이 향상되면 증가합니다. VO2 max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V는 볼륨을 나타냅니다. O2는 옥시전을 나타냅니다. max는 맥시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VO2 max는 Maximum Volume of Oxygen that your body can take in and use란 뜻입니다. VO2 max는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 최대치를 알려줍니다. VO2 max는 한마디로 최대 산소 소비량입니다. VO2 max가 높을수록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량이 많습니다. VO2 max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신체 능력을 반영합니다. VO2 max를 측정하는 테스트는 운동선수들에게도 두려운 테스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VO2 max는 운동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시점에서 측정하기 때문이죠. 최대로 발휘되는 시점이란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시점이라는 뜻이죠. 나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였을 때 과연 산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운동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들겠죠. 헉헉대면서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VO2 max가 높으면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VO2 max는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 능력을 지속하는지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VO2 max가 지구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VO2 max는 기본적으로 근육이 산소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산소 소비량을 체크합니다. VO2 max는 구체적으로 1분당 1kg의 몸무게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산소량을 말합니다. 즉 1분 동안 소모한 산소를 자기 체중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FDA와 매지온이 이야기 나눈 지표는 픽 VO2인데 VO2 max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거라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FDA는 VO2가 정말로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인지 궁금했습니다. VO2가 진짜로 임상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일 경우 VO2가 개선되면 환자의 클리니컬 베네핏도 향상되는 것이죠. 따라서 FDA는 매지온의 임상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죠. 이에 대해 매지온은 임상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픽 VO2가 약간의 비율만으로 개선되어도 환자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환자가 변화를 체감하는 것만큼 임상적 효과를 보여주는 건 없겠죠. 물론 환자가 체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재차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FDA는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VO2는 대체 지표로 볼 수 있는가? 매지온은 이번에도 역시 VO2는 대체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픽 VO2는 사망과 부작용에 대한 대체 지표라고 주장했죠. 매지온이 픽 VO2가 사망의 대리 지표라고 주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찾아보니 근거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관련 논문이 나왔는데 픽 VO2가 환자의 생존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FDA가 픽 VO2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도 다음 문장에서 곧장 알 수 있습니다. 픽 VO2가 생존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가 픽 VO2를 믿고 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매지온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DA는 VO2가 운동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VO2가 대체 지표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지온은 둘 다라고 했죠. VO2는 환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임상적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사망과 부작용 위험을 알려주는 대체 지표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최종 점검회의 이후 FDA는 매지온과 계속해서 논의하기 위해 3월 18일로 미팅 일자를 또 잡았습니다. 회의가 다 끝나야 최종 허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실사 일정이 아직 미확정이라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3월 18일에 추가로 회의가 있고 아직 실사 일정도 잡혀있지 않으니 유데나필의 FDA 심사는 결론이 나오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FDA의 실사 연기는 매지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FDA는 지난 1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해외 실사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죠. FDA는 최종 점검 회의에서 매지온 유데나필의 임상학적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FDA는 프리-NDA에서 HLB 리버세라닙의 유효성 지표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연하겠지만
FDA는 신약의 효능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임상시험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임상학적 유의성과 통계학적 유의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죠. 실제로 환자의 삶을 증진시키는지, 통계적으로 설득력을 갖췄는지 체크한다는 겁니다. HAB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FDA 출신을 경영진으로 영입해버렸습니다. FDA와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죠. FDA 출신이니까 FDA가 무엇을 원하는지, FDA 내부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훤히 알겠죠. 정세호 박사와 장성은 박사는 FDA 출신입니다. 각각 신인 대표와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HAB는 NDA 준비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HAB는 간만에 화끈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3월 14일 메지오는 FDA와의 최종 점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메지온의 실사 일정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HAB는 FDA 출신을 엘레바 경영진으로 영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